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82번째 시간으로 장각의 여행기 1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각의 여행기 1일차 인천공항, 서안공항, 병마용갱, 저녁식사, 서안공항, 장각의 베스트 웨스턴 호텔 16,540 오보 12.5km 660kcal 건강한 걸음 2109보 중국 여행 첫날이다. 어제 늦게까지 짐을 싸느라 분주했다. 아침 4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채비를 했다. 단장을 하느라 늦어져 집에서의 출발은 5시 10분쯤에 했다. 공항버스는 5시 7분, 5시 37분에 있었다. 5시 20분에 공항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운 기운을 듬뿍 담고 있었다. 집사람이 요깃거리로 챙긴 것은 바나나 2송이였다. 캐리어는 짐칸에 싣고 가방과 손가방은 들고서 버스에 올랐다. 제법 손님이 타고 있었다. 1시간여를 달려 이 공항 터미널에 도착하니 집합시간인 6시 45분을 지난 후였다. 롯데관광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만남의 장소인 삼청 H구역 청적에서 이루어졌다. 단체 비자를 받고 인솔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이는 공교롭게도 집사람이었다. 관광사 직원이 항공권을 발권해주고 재반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단체 비자의 원본과 사본도 환불을 주었다. 짐을 붙이고 출국 수속을 마친 후 서안행에 대한 항공기를 타기 위해 지정된 게이트로 갔다. 패키지로 같이 가게 된 다른 일행들과 수인사를 나눴다. 9시 15분에 이륙한 비행기는 12시 30분에 서안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시간으로는 11시 30분이었다. 우리나라와 차가 1시간 있었다. 1시간 더 젊어진 셈이었다. 서안공항에 가이드가 팻말을 들고 나와 있었다. 나이는 38세라 했고 젊은 가이드로 활기차고 박력이 넘쳤다. 전세버스에 캐리어를 싣고 진시황의 왕릉을 보러 갔다. 항공기에서 식사를 했기에 중식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상황이 심각한 형국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교청체증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거의 우리의 명절 수준으로 보였다. 지나가는 길에 양귀비가 현종과 목욕을 했다는 화청지라는 곳을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오후 2시 10분에서 3시 20분까지 1시간여를 이동했다. 3시 20분에서 4시 40분까지 병마용갱을 둘러보았다. 1호갱, 3호갱, 2호갱 등 차마 전시관 등을 둘러보는데 인산인해 수준의 관광객으로 인해 거의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진땀을 뺐다. 병마용갱의 관람을 마치고 다시 버스로 와서 고속도로를 달렸다. 1시간여를 달린 후 공항 근처의 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식사를 하고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속을 한 후 장가기로 향했다.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수속을 하고 9시 45분에 출발해서 밤 11시 10분에 장가기 공항에 도착했다. 모든 일행 23명이 가이드를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버스를 타고 BS 호텔로 당도해서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대부분이 부부 동반이었고 4인 가족팀과 3인 가족팀의 가족단위 팀이 2팀이었다. 저녁 식사는 삼겹살이었다. 무한 리필이라고 얘기했다. 연태고랑주도 나왔다. 42도였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이동했고 샤워를 하고 밤 10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 2일차 황룡동굴 중식 비빔밥 심리화랑 노인봉 세자매봉 무릉원 원각의 백룡 엘리베이터 천하제일교 16,708보 11.94km 721칼로리 건강한 걸음 2,989보 베스트 웨스턴 그랜드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숙소는 20층이었고 식당은 2층이었다. 투숙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으로 보였다.
드물게 중국 관광객이나 외국인들도 몇몇이 보였다. 오전 7시 30분부터 식사가 가능했다. 아침 조식 후 직결 시간은 8시 30분이었다. 장각의 여행기간 중 3일 동안 숙소로 사용될 곳이었기에 짐을 풀어놓고 간단한 여행용품만을 챙겨서 버스에 올랐다. 처음 찾은 곳은 황룡동굴이었다. 본래 일정으로는 군성사적화박물관과 천문산이 기획되었었는데 본래 예정으로 4일차 일정이었는데 여정이 바뀌었다. 동굴 입구에는 물레방아가 이곳저곳에 여러 개 설치되어져 있었다. 어느 관광객은 직접 발판에 올라가 발로 페달을 밟아 물레방아를 직접 돌려보기도 했다. 입구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일단 입장권을 발권한 후 전동차를 타고 5분쯤 이동해서 동굴 입구로 갔다. 그리고 황룡동굴에 입장했다. 전체 동굴을 둘러보는데 1시간 30분쯤이 소요되었다. 종류석, 석순 등이 서 있었고 곳곳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걷는 통로와 난간까지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되어져 있었다. 동굴 관광 후 조그만 보트를 타고 동굴 내 물길을 관광하기도 했다. 거의 500계단을 오르기도 했고 내려오기도 했다. 동굴 관광을 마친 후 찾아간 곳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고 한식인 비빔밥을 먹었다. 커피 한 잔에 1,000원씩에 팔고 있었다. 내킨이 없어 카운터에서 가져다 나눠주기도 했다. 갑자기 식사 중에 어금니에 붙어져 있던 금리가 빠졌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심리화랑이라는 곳이었다. 입장권을 끊고 모노레일을 타기까지 험준한 줄서기가 있었다. 심리화랑의 입구에서 기암괴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모노레일을 타고서 지나는 산수와 풍광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마침 적절한 모노레일 좌석을 차지해 동영상을 찍기에도 애로가 없었다. 다음 차례로 관광한 곳은 천자산 케이블카였다. 홍콩 안달 국제회사에서 만든 케이블카로 전체 길이가 2083m였고 상하 높이는 692m였다. 케이블카당 6명 정도가 탈 수 있었다. 편도 운행 시간은 6분 26초였다. 어필봉, 선여산화 등을 보고 원가기로 갔다. 백룡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기암괴석이 만들어내는 오지봉, 태성대 등에서 기암괴석의 자태를 보고 기암 촬영을 했다. 천하제일교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달이었다. 미혼되는 한 폭의 그림 그 자체였다. 3일차 황석채 중식, 토가족 전통식, 유리잔도, 금평계곡, 호수, 배 40분, 석식, 차돌박이, 갈비살 전골, 공연장, 매력상서, 19,965보, 14.54km, 825칼로리, 활기찬 걸음 6,099보, 90보. 아침 호텔 로비에서 직결 시간이 7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졌다. 3일차이다. 오전에 황석채에 갔다. 입구에 장각의 국가삼림공원이라는 표색이 우뚝 세워져 있었다. 모두들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황석채는 장량의 서성이었던 황석공이 살았던 곳이라 했다. 5손가락 모양의 오지봉이 있었고 옆에는 적성대가 자리했다. 그 앞에는 아바타의 한 장면이 세워져 있었다. 오전 관광을 마치고 토가족 전통식으로 식사를 했다. 여러가지 요리가 나왔다. 장각의 첫날의 현지식과 유사했지만 더 조리가 잘 되었던 듯하다. 다음으로 관광한 곳은 유리잔도였다. 길게 협곡에 놓여진 유리다리 밑을 바라보면 오곰이 절로 저려올 정도였다. 더신을 신도록 해서 유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했다. 유리잔도에서 내려오는 길도 난간을 잡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저 멀리 유리잔도가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금평계곡을 빠져나온 후 호수에서 배를 타고 하루 일정을 마쳤다. 석식은 차돌배기에 갈비살로 먹었고 마지막에는 전골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마지막 코스로 매력상서라는 공연장에 갔다. 4,500여 석의 좌석이 꽉 차 있었다. 여러가지 공연이 있었다.
토가족의 결혼 풍속을 극화한 것이 또 있었고, 강씨들의 공연도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있었고, 관객들을 불러내어 게임을 하기도 했다. 한 젊은이가 나와서 칼을 던지는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여자 모델을 세워놓고 칼을 던지기도 했는데, 마지막에는 복면을 쓰고 던지기도 해서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리잔도에는 길게 줄을 서야 했고, 더신을 신고 서야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유리 밑으로 펼쳐진 계곡등은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를 옮겨놓은 듯 했다. 유리잔도를 지나 좁은 가파른 절벽길을 걸어서 내려왔다. 유리잔도에서 내려오는 길은 저 멀리 보이는 북의 유리잔도의 거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계단을 걸어서 내려오기도 했다. 끝자락에는 금평 계곡이 끝없이 펼쳐졌다. 가는 중간중간에 폭포들을 볼 수 있었고 풀빛의 물빛이 이루었다. 진녹색의 물빛은 성경에 든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들었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과 아무렇지 않게 피어대는 담배로 인한 불쾌감은 관객의 기분을 망치게 한 원흉이었다. 금평 계곡의 끝자락에서 호수가 시작됐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무꾼과 선녀의 얘기 같은 천문호선 공연을 볼 수는 없었다. 한 일행은 발 마사지를 받지 않고 공연을 볼 수 없냐고 질의를 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야외 공연이 있었다. 한 서예가가 나와 일필휘지로 휘호를 쓰기도 했고 적석에서 휘호를 받고 싶어하는 관객을 불러 모으기도 했다. 차력소를 몇 차례 보여주기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장작불이 탄 잿더미 속에서 맨발로 걸어가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공연 관람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무척이나 많이 걸었던 하루였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상인 가족이 온 사람들은 부산 대연동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아들은 초등학생이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대단했다. 여행 중에 잠시 라텍스 가게에 들르기도 했다. 걷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드와 베개를 2개 사고 말았다. 라텍스 매장의 침대에 누워 잠시나마 여행에서 지친 몸을 누워 쉬기도 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